달이 창문을 톡톡 두드리더라. 네가 먼저 불러주던 순간 꿈이 새어나와 끝까지더라.
연주 대표님, 네네, 지금 제가 호셔트 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네, 호셔트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갔다 들어올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제 9시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강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혹시 채팅으로 음량 체크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나. 네. 네. 잘 들리시죠? 이게 이어폰이 좀 가까이 돼야 소리가 잘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9시가 되어서 네, 다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9시가 되어서 강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저는 EX BTS 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A3 직급을 가지고 있는 A3 양선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이 될 거는 거래소 사용법 완전 기초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거래소 선물 거래 진입을 하실 때 매수하시는 법, 그리고 매도하시는 법, 그리고 TPSL 이제 손절 익절 거는 거 요거까지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
그 다음에 시바지너고 방법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항상 사전 안내를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강의가 끝나면은 이제 보통 질문을 받죠. 근데, 어, 그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게 저는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점 있으셔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중간에 채팅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봐서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렇게 서론을 띄웠고 지금 화면에다가 주석 달기 이거 글 쓰시면은 전체 이거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쓰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때 실전 부탁드립니다. 네, 실전도 가능하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글씨 쓰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자,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거래소 사용법 기초 중에서 이 선물 거래 매수 방법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자료는 빙엑스하고 OKX 자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바이낸스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바이낸스 자료는 제가 따로 가져오지 않았고 빙엑스와 OKX만 가져왔는데요. 방법은 다 동일해요. 빙엑스를 쓰시든 OKX를 쓰시든 혹은 뭐 바이낸스를 쓰시든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가운데에 써놓은 매수 방법이라고 해서 1번부터 7번까지 방법을 써놨는데 이 방법을 아시면 모든 거래소에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강의는 그러니까 며칠 전, 어제죠, 어제, 본사에서 진행했던 강의를 그대로 진행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강의입니다. 자, 일단, 이 선물 거래를 하실 때는 해외 거래소 오픈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해외 거래소 세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돈도 들어있는 상태죠. 혹은 이제 데모 트레이딩으로 하신다거나 하실 때 이제 매수를 하는 방법이에요. 일단 1번은 코인 종목을 선택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항상 거래를 하실 때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순서대로 채워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핸드폰 사용하실 때는 위에서부터 밑에 빈칸을 좀 채워가신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비트코인 요 빙엑스 화면 먼저 볼게요. 빙엑스 화면에서 하단에 쭉 보시면 퓨처스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 보이시죠? 여기 마우스 보이시죠? 빙엑스 하단에 이렇게 5가지 메뉴들 중에서 가운데 퓨처스 버튼 눌러야 선물 거래를 하시는 창으로 보여집니다. 선물 거래, 매수, 매도 창, 이제 거래창이 나오고요. OKX 같은 경우는 보시면 하단에 퓨처스라는 그 버튼이 없어요. 퓨처스 버튼이 따로 없고 가운데 트레이드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선물과 현물 뭐 모든 거래를 다 여기서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퓨처스 선물인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OKX 같은 경우는 여기 트레이드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 상단에 잠시만요. 여기 상단에 지금 여기 BTC라고 되어 있는 곳 있죠. 여기보다 더 위에 퓨처스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어요. 스팟, 퓨처스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퓨처스를 선택해가지고 OKX는 거래를 하시면 되겠고 메뉴들 중에서 어쨌든 퓨처스라는 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에서 퓨처스인 거고 바이낸스에도 똑같이 이렇게 메뉴들이 하단에 있는데 그중에 바이낸스는 네 번째가 퓨처스입니다. 그래서 퓨처스를 찾으셔야지 선물 거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 선물 거래 창에서 맨 위에 1번 코인 종목 선택 여기를 처음에 하시게 될 텐데 여기 BTC USDT라고 되어 있는 글씨가 있습니다. 지금 BTC라는 코인이 선택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보시면 USDT라고 되어 있는 글씨가 있는데 이거는 돈의 단위이거든요. 그래서 USDT를 뺀 앞에 있는 글자가 코인의 이름이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ETH USDT라고 되어 있다면 USDT를 뺀 앞에 ETH가 코인의 이름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코인의
종류를 앞에 있는 USDT를 뺀 앞에 있는 이름으로 찾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인 종목 선택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처음 화면에서 어떤 코인이 선택이 되어 있겠죠. 근데 내가 다른 걸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항상 우리가 거래를 하시거나 뭐 핸드폰을 사용할 때 내가 뭔가 지금 세팅되어 있는 걸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를 일단 누르시면 돼요. 비트코인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이걸 바꾸고 싶어. 그러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BTC USDT를 누르시게 되면은 선택지가 쭉 나올 거예요. 그 선택지 중에서 내가 원하는 코인을 선택하시거나 혹은 검색창이 나옵니다. 검색창에서 원하는 코인을 검색해서 누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코인 종목을 그렇게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아이솔레이티드 확인하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아이솔레이티드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ISOL 이렇게 보이시죠? 요 버튼을 누르시면 두 가지 선택지가 나와요. 아이솔레이트 혹은 크로스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가 나오는데요. 어, 아이솔레이티드라는 거는 격리, 그리고 크로스는 교차라고 하는데, 크로스, 어쨌든 이제 우리가 레버리지를 높게 쓰지 않기 때문에 두 개 다 사용해도 뭐 크게 뭐 문제점은 없지만, 어쨌든 차이가 있거든요. 아이솔레이트는 내가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는 거고, 크로스는 내 전체 선물 거래 그 안에, 선물 지갑 안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뭉뚱그려서 이제 투자금으로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로스가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그냥 다 아이솔레이트로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크로스를 사용하는 뭔가 전략을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아주 나중이고 지금은 그냥 아이솔레이트로 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아이솔레이티드인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3번이 레버리지 확인입니다. 여기 보시면 EX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숫자 2하고 곱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 빨간색으로도 EX 이렇게 되어 있죠. 레버리지가 2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3번 레버리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정가인지 확인을 하셔라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리밋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리밋으로 선택을 하셔야 내가 원하는 진입 가격을 쓰실 수가 있어요. 리밋이나 혹은 마켓 두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요. 마켓가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뭐 얼마치를 사고 싶다. 시장가에 진입을 하고 싶다라는 게 마켓인 거고, 리밋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가격을 선택해서, 지정해서 들어가고 싶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마켓으로 쓰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이 다음에 말씀드릴 게 고야라인에서 진입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고야라인에서 진입을 하려면 고야라인의 가격을 보고 그 고야라인의 가격을 쓰셔야 되거든요. 마켓가로 진입하시는 게 아니라 고야라인의 가격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리밋가, 지정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할 때 리밋가로 설정하셨는지 봐라. 이렇게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밋가로 설정을 했다면 여기 5번에 가격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리밋이라고 되어 있는 거 바로 밑에 숫자를 쓰는 란이 있죠. 숫자 쓰는 란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위에 아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는 가격인 거고 밑에는 개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비트코인을 얼마에 들어갈 건지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이 사진상에는 9만 1,000달러인 것으로 보이죠. 9만 1,023달러의 가격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9만 1,000달러에 들어갈 건지 혹은 9만 2,000달러 혹은 9만 3,000달러 뭐 아니면 9만 달러 어디서 진입을 할 거냐라는 거를 쓰는 게 이 리밋 바로 밑에 있는 칸에서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9만 1,000이라는 가격을 썼을 때 몇 개 들어갈 거냐? 비트코인 한 개 살 거예요? 아니면 뭐 두 개 살 거예요? 혹은 0.1개 살 거예요? 라는 거를 쓰는 게 이 밑에 있는 칸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여기 6번에 보면 개수 설정이라고 되어 있고 바 당기기라고 이제 적어 놨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개수를 쓰는 란 밑에 보시면 여기 희미하게 막대기가 있거든요. 막대기가 있는데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 중에서
몇 퍼센트를 투입할 거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의 개수를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지금 진입하는 가격 곱하기 해가지고 몇 개 할 건지를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치 할 건지를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쓰시고 그 다음에 바를 당겨서 개수를 설정을 하신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여기까지 6번까지 했다면 여기에 마진 금액 확인 후 롱숏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격과 수량을 곱하면 총 내 투입 금액이 나오겠죠. 그게 이제 마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롱 버튼 위에 보면 마진이라고 보이시죠? 여기 숏 버튼 위에 보면 마진이라고 나옵니다. 이 마진이 내가 그래서 총 투입하는 최종 투입하게 되는 증거금인 거거든요. 그래서 마진을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 가격과 수량, 저는 항상 주문을 할 때 가격과 수량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가격과 수량 입력을 했다. 그러면 그 총액이 얼마인가 내가 눈으로 대충 확인을 하고, 아, 그게 100달러네, 1000달러네, 나는 얼마를 투입하네를 명확하게 확인을 한 후에 롱 방향인지 숏 방향인지 선택을 하시면 이제 주문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OKX에서 한번 복습을 해보면 1번 코인 종목 선택이에요. 여기 코인 종목이 써져 있는 란이 여기에 있죠. 여기 BTC, USDT라고 되어 있는 여기 구분이 코인의 종목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건데요. 제가 이거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뭘 하라고 말씀드렸죠?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이 글씨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내가 바꾸고 싶은 게 있으면 거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검색창이 쭉 나오거나 혹은 이제 선택지가 쭉 나와요. 그러면 여기 비트코인을 눌러가지고 다른 코인들을 선택하시거나 혹은 검색하셔서 그 코인을 누르시면은 종목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아까 앞에서랑 동일하게 위에서부터 보시는 거예요. 자, 코인 종목 넣었어. 그리고 나면 아이솔레이티드인지 확인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아이솔레이티드라고 되어 있죠. 아이솔레이티드. 아이솔레이트인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 3번 레버리지 여기는 3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네요. 3인지 혹은 뭐 2인지 이런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 OKX하고 빙X는 보시면 레버리지가 초록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어요. 여기 OKX도 빨간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두 가지를 따로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롱의 레버리지, 숏의 레버리지를 따로따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그냥 통합이에요. 그래서 이게 거래소마다 같이 나올 수도 있고 따로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냥 레버리지 확인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둘 다 바꿔주시면 됩니다. 내가 2로 하고 싶어 그러면 두 개 다 2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2로 항상 고정해서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4번 지정가인지 확인해라. 여기 리밋 오더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지정가로 선택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격 입력이라고 5번에 가격 입력 되어 있죠. 가격 입력 여기 가격 입력 내가 얼마에 들어갈 건지 가격을 입력하는 란입니다. 리밋이다라고 하면 가격을 지정하는 거죠. 얼마에 들어갈 거다라고 지정을 하는 게 바로 그 밑에 있는 칸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뭐예요? 개수 설정. 항상 모든 주문에는 가격과 수량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매수 주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매수 주문은 한국말 그러니까 우리가 업비트에서 활용하는 용어는 매수와 매도죠. 사고 판다라는 게 매수와 매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선물에서는 포지션을 오픈한다 혹은 클로즈한다라고 써요. 여기는 지금 매수 주문이기 때문에 오픈 주문으로 오픈 다 버튼이 오픈이라고 되어 있죠. 오픈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매수 주문에서도 가격과 수량이 들어가야 하고요. 제가 모든 주문에 가격과 수량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뒤에 나올 매도 주문에도 혹은 TPS의 주문에도 가격과 수량이 항상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리밋으로 해서 가격을 지정했다. 제가 지금 여기 9994.4라는 가격을 지정을 했네요. 그리고 나서
개수를 설정해야겠죠. 여기 어마운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개수를 설정하시는 칸인데요. 이거는 여러분 거래소마다 여러분들이 세팅하시기에 따라서 어마운트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용어로 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항상 개수 밑에는 뭐가 있냐면 바가 있어요. 바. 여기 보이시죠? 희미하게 바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바를 당기면 내 총 선물에 있는 시드 중에서 50% 투입하겠다, 혹은 뭐 100%, 혹은 뭐 1%를 투입, 2%를 투입,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어마운트에다가 그냥 개수를 쓰셔서 진입을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여기에다가 뭐 금액을 쓰셔서 진입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여기 가격과 수량을 썼을 때 이 OKX에도 마진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여기 오픈 롱 혹은 오픈 숏 버튼 위에 보시면 마진이라고 보이실까요? 여기 마진. 이게 위에 가격이랑 수량을 곱했을 때 그게 얼마냐, 증거금이 얼마냐라는 게 마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진 금액, 내가 최종적으로 투입하는 금액을 확인하신 다음에 롱 버튼 누르시거나 시그널이 롱이면 롱을 누르겠죠? 그 다음에 숏이면 숏 버튼을 누르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빅엑스와 OKX를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마진이 아니라 코스트라는 코스트라는 용어로 써져 있는 게 증거금, 총 투입 증거금입니다. 그래서 코스트를 확인하신 다음에 롱 혹은 숏 버튼을 누르시면 이게 내가 이만큼 투입하는구나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수 방법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에서부터 종목, 아이솔레이트, 레버리지 확인, 리밋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가격 쓰고 수량 쓰고 롱 혹은 숏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리밋이 아니고 마켓으로 만약에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마켓으로 했을 때는 이 가격을 쓰는 란이 없어져요. 마켓은 가격을 쓰는 주문이 아니라 그냥 시장에 맡기는 거기 때문에 마켓으로 변경하면은 가격을 쓰는 란이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마켓으로 하면 가격 쓰는 란이 비활성화가 되니까 수량만 채우시면 되겠죠. 수량만 채우시고 롱 혹은 숏 버튼을 누르시면 매수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매도 방법인데요. 매도 방법 하기 전에 내가 지금 매수를 했어. 그러면 그 밑에 방금 봤던 그 거래 진입하는 진입창, 그러니까 거래 호가창이라고 하는 그 창 밑에 보시면 포지션 혹은 오픈 오더, 여기 마우스 있는 그 보이시죠? 포지션이나 오픈 오더 두 가지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도 지금 OKX도 어, 포지션 아니면 오더스라고 하는 용어로 용어가 조금 다르죠. 근데 포지션이랑 오더 이렇게 바이낸스도 포지션과 오픈 오더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포지션은 뭐냐면 진입이 된 거. 내가 진입을 해서 뭐 수익 익절이나 이익이나 손실이 진행 중인 거. 그게 이제 포지션이고요. 오픈 오더 같은 경우는 한국말로 미체결이에요. 미체결. 아직 어, 주문을 오픈해 놓기는 했어. 매수를 걸어 놓긴 했어. 그러니까 매도 주문이든 매수 주문이든 뭔가 주문을 걸어 놓긴 했는데 체결이 아직 안 된 게 오픈 오더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 오더에 있다가 체결이 되면은 오픈 오더에서 포지션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는 오픈 오더가 0 없는 상태죠. 미체결 주문은 없고 포지션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된 상태에서 제가 매도 주문이 생기면은 오픈 오더가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를 예약해 놓으면 오픈 오더가 잡히는데 없는 상태죠. 매도 주문을 안 해놓은 상태, 그러니까 진입만 해놓은 상태가 현재 상태인 거고요. 자, 여기서 어, 이 그림이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대략 위치 정도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나의 이 포지션, 이게 포지션 하나예요. 이 포지션 하나, 나의 진입된 이 주문에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있는데요. 일단 이 코인, 내가 어떤 코인 진입했냐? 비트코인을 진입했다라는 게 여기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롱 포지션을 진입을 했네요.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트로 레버리지 2를 써서 진입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Unrealized P&L이라고 되어 있는 이 초록색 글씨 보이시죠? 여기 초록색 글씨, 여기 초록색 글씨. 이거는 미실현 손익이에요. 미실현 손익. 그래서 P&L은 Profit and Loss라고 해서 P&L, 손실 혹은 이익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나오는 거는 달러로 되어 있는 P&L이고 이쪽에 나오는 거는 퍼센트로 되어 있는 P&L입니다. 이게 동시에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오픈 프라이스라고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AVG, 에버리지, 오픈 프라이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단가인 건데요. 평단가, 내 평균 진입 가격이 얼마냐라는 게 여기 써져 있는 거예요. 평단가이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끝으로 가시면 LIQ 프라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청산가, 강제 청산 가격입니다. 내가 롱 포지션을 잡았어. 내가 올라간다에다가 걸었는데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손실이 나겠죠. 근데 선물 같은 경우는 그냥 손실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내려가게 되면 나의 내가 진입해둔 돈이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냥 아예 이제 베팅했던 금액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저희가 2를 쓰기 때문에 흔한 일은 아닙니다. 진짜 경험하기 힘든 일이긴 한데 어쨌든 강제 청산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얼마에 가면 강제 청산을 당한다라는 예정 금액이 여기에 나와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그 두 개 사이에 있는 가격이 마크 프라이스라고 되어 있는 게 현재 가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마디로 분석을 좀 해보면 그 마크 프라이스 위에 마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저의 투입한 시드 증거금인 겁니다. 레버리지 없이 생돈 얼마 들어갔냐 요거 이야기하는 게 요 마진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롱 포지션을 들어갔어요. 얼마에 들어갔냐면 91,307.3달러에 진입을 했는데요. 현재 91,305.5의 가격이네요. 오픈 프라이스보다 가격이 낮은데 지금 수익이 그래서 거의 0%가 되어 있는 거네요. 변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진입가랑 현재가 변동이 거의 없어서 퍼센트가 0으로 찍히고 있죠. 0으로. 이익이 안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91,000에 내가 진입을 해서 롱으로 잡았으면 92,000, 93,000 가면서 올라가면 내가 이득인 건데 내려가면 손실이에요. 얼마까지 내려가면 45,850달러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나의 투입한 금액, 여기 얼마 투입했냐면 17.2801달러, 10,000달러 정도를 여기 투입을 했네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45,000이 되면 45,850이 되면 이 10,000달러가 없어진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포지션에 대한 해석을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 포지션을 진입을 했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오픈을 했어. 그러니까 매수를 했어. 그러면 이제는 매도를 해야겠죠. 매도를 할 때는 제가 아까 오픈과 클로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오픈되어 있는 포지션에는 클로즈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포지션 밑에 보시면 세 가지 버튼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TPS, 그다음에 리버스, 클로즈. 요거는 거래소마다 그리고 각자 개인마다 버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TPS라고 클로즈는 다 있으시거든요. 그중에 저는 지금 클로즈를 사용을 할 거예요. 클로즈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클로즈를 누르시면 여기서도 자, 클로즈를 할 때, 매도를 할 때 얼마에 몇 개 매도할 거니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모든 주문에는 가격과 수량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격, 제가 지금 91,300에 진입했던 자료이고요. 얼마에 매도하겠다라고 썼냐면 92,000에 매도하겠다라고 지금 써는 거예요. 그리고 코인의 개수는 0.2192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바 당긴 거 보이시죠? 요거 바가 지금 100% 당겨져 있어요. 그래서 나의 포지션 10,000달러 투입한 이 포지션을 모두 매도를 할 건지 혹은 10,000달러 중에 5,000달러 정도만 그러니까 반만 매도하겠다라고 하면 이 바를
반만 선택을 하시고 오케이 누르시면 반만 매도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 주문에도 가격과 수량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의 가격은 92,000이라고 해서 제가 또 지정가를 사용을 했어요. 여기 리밋이라고 되어 있는 글씨가 보이실 겁니다. 가격을 지정해서 매도를 하는 주문을 지금 체결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를 그냥 마켓가, 시장가로 그냥 팔고 싶어 라고 하면 제가 이걸 바꾸고 싶으면 뭘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꾸고 싶으면 그걸 누르시면 돼요. 리밋이라고 되어 있는 이 글씨를 내가 바꾸고 싶어. 그러면 누르시면은 마켓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켓을 선택하시고 그러면 이제 가격 쓰는 란이 비활성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수량 체크하고 오케이 누르시면은 마켓가로 매도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서 배운 거를 바이낸스에 적용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OKX에 적용하실 수도 있는데, OKX 화면에서 한 번 더 실습을 해보면, 자, 지금 비트코인 롱으로 진입되어 있는 거고요. 아이솔레이트로 레버리지 3 써서 진입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진입가는 91,272.6달러에 진입을 하겠다라고 주문을 넣어 놓은 상태인 거고, 제가 91,272에 롱으로 걸었어요. 근데 현재가가 91,241이니까 진입한 거보다 가격이 낮아졌죠. 현재가가. 그러면 지금 손실 중이겠죠.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빨간색인 게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손실이 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리퀴제이션 프라이스라고 해서 나오는 게 61,000달러예요. 61,000달러가 되면 저의 투입한 금액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게 써져 있는 거고요. 그 금액, 투입한 금액이 얼마예요? 여기 마진 243.39달러를 제가 투입을 해놨네요. 그러면 61,000이 되면 243달러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매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도 클로즈 버튼 있죠. 클로즈 버튼 누르고 클로즈 올 아니에요. 클로즈입니다. 클로즈 누르시고 그 다음에 가격, 수량 체크하시면 됩니다. 92,000에 100% 팔겠다라고 수량 적은 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땡겨서 100%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클로즈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 여기 마켓 시장가로 하고 싶다 그러면 마켓을 누르시면 여기 비활성화 되면서 마켓가로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주문에도 가격과 수량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잠시 제가 그 노트북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충전기 좀 꽂을게요. 잠시만요. 네, 돌아왔습니다.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제가 음소거하겠습니다. 네, 다음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매도 정리가 되셨겠죠? 그 다음에 매도를 하는 방법에는 그냥 클로즈를 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 클로즈 버튼을 눌러서 클로즈를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린 건데요. 클로즈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TPSL이라고 해서 클로즈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매도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선택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TPS를 해서 클로즈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클로즈를 눌러서 매도를 하거나 클로즈를 하거나 이제 몇 가지 방법 중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TPSL이라는 거는 일단 뭐냐면 TP는 take profit이라고 해서 take 가져온다. profit 이익을 가져온다. 그래서 익절이에요. 그러니까 클로즈를 하는데 클로즈를 했을 때에
이익이 났다라는 거를 익절이라고 하고요. 클로즈를 했는데 손실이 났다라는 거를 손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TPSL은 익절과 손절이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take profit, 익절. 그 다음에 SL은 뭐냐면 스탑 로스예요. 스탑 멈춘다. 로스를 그 손실을 로스 난다라고 할 때 그 로스 손실을 멈춘다라고 해서 손절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익절 손절 버튼이 보통 TPSL이라고 해서 묶어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일단 지금은 TP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인마다 여러분들께서 스탑 로스도 뭐 10%, 12%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선은 TP 설정 방법만 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매수 방법의 1번에서 6번 진행을 하는 거 지금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 뭐냐면 진입을 할 때, 그러니까 포지션을 오픈할 때 클로즈 하는 것까지 같이 세트로 묶어서 주문을 넣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매수 방법의 1번에서 6번이라는 건 뭐냐면 코인 종류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트 확인하고요. 레버리지 확인하고요. 리밋가로 가격과 수량을 채우는 것까지가 1번에서 6번입니다. 위에서부터 쭉 다 채우는 거 1번에서 6번까지 다 채웠다면 그 다음에 이 가격과 수량을 채운 그 칸 밑에 여기 TPSL이라고 보이시죠? TPSL 체크하실 수가 있어요. 요걸 체크를 하시면 어, 이익절과 손절의 가격을 쓰실 수가 있는데 가격을 쓰시기에는 가격을 계산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도할 가격을 계산을 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몇 퍼센트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어드밴스드라고 되어 있는 글씨가 있어요. TPSR 체크하고 나면 여기 옆에 어드밴스드라는 글씨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화면에서 어드밴스 눌렀을 때 나오는 이 화면에서 롱이나 숏 두 가지 중에서 먼저 선택을 해요. 내가 롱을 들어갈 건지 숏을 들어갈 건지를 먼저 선택을 하고 여러분들이 주문을 넣겠죠. 그거를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롱인지 숏인지. 지금은 롱이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숏을 하고 싶으면 숏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롱으로 체크를 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TPSL이기 때문에 테이크 프로핏과 스탑 로스 두 가지의 파란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을 건데 스탑 로스는 쓰지 않을 거라서 체크를 안 합니다. 체크하지 않고요. 그 상태에서 테이크 프로핏에다가 여기 보시면 퍼센트를 쓰는 란이 있어요. 퍼센트에다가 레버리지를 곱해서 1.2% 이렇게 썼습니다. 레버리지 2 기준이기 때문에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1.2를 쓰고 OK를 누르시면 이렇게 TPS를 딱 설정이 되거든요. 근데 TPS만 설정을 했다라고 해서 주문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TPS를 한 후에 롱인지 숏인지를 한 번 더 눌러주어야 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당연히 눌러주어야 주문이 체결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는 숏을 누르고 여기서는 롱을 누른다. 그러면 주문 체결 자체가 안 돼요. 그런 거를 확인하시면 되고 다시 여기서 복습을 해볼게요. OKX에서 보면 자 1번부터 6번 비트코인인지 코인 종류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트 선택하시고 레버리지 몇인지 지금 여기 3으로 되어 있는데 2로 활용을 하세요. 제가 이 자료가 한 1년 넘은 자료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레버리지는 2로 고정을 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밋가로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진입할 가격과 그리고 수량 바를 당겨서 제가 지금 23%라고 해놨죠. 이렇게 바를 당기시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롱, 숏 누르기 전에 여기도 TPSL이 있어요. TPSL 누르시고 나면은 어드밴스드라는 버튼이 나오는데 어드밴스드 누르시면은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롱인지 숏인지 롱 누르거나 숏 누르거나 선택을 하시고 지금은 롱인 경우네요. 롱인 경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퍼센트를 쓰시는데 지금은 여기 0.6이라고 써놨죠.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신경 쓰셔서 보셔야 되는데 여기 0.6 위에 보면 체인지라고 퍼센트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체인지는 어, 변동률이에요. 변동률. 그래서 가격 어드밴스드에서 소수점이 안 찍혀요. 그 빙엑스에서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빙엑스가 조금 요즘에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요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OKX 화면인데 OKX에 0.6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근데 여기는 change라고 되어 있는데 이 0.6을 쓰시기 전에 이런 모양이에요. 여기 change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걸 누르시면 몇 가지 선택지가 나옵니다. 뭐 퍼센트로 ROI 퍼센트 뭐 아니면은 change 혹은 뭐 PNL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선택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PNL은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인지를 선택을 할 건지를 얘기하는 게 P&L인 거고요. 체인지 같은 경우는 변동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다른 거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이제 레버리지 곱한 거를 쓰실 수가 있는 선택지가 또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사용해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나한테 맞는 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0.6에 체인지 0.6을 썼는데요. 레버리지 3을 썼기 때문에 0.6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에 익절이 되는 거를 제가 쓴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스탑로스 체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비워놓으면 스탑로스는 안 써지는 거고요. 0.6을 썼다 그러면 컨펌 누르시면 됩니다. 컨펌 누르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TP 리밋 프라이스라고 아주 작게 TPS 밑에 TP가 설정되었다라고 이제 설정이 된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이게 보인다라고 하면 롱 버튼을 눌러서 진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코인 선택, 아이솔레이트, 레버리지, 리밋의 가격과 수량 체크하고 TPSR 체크하고 어드밴스드 눌러서 퍼센트 롱숏 선택하고 퍼센트 쓰고요. 확인 누른 후에 다시 롱숏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매수할 때 TP 설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어드밴스드에서 소수점이 안 찍힌다. 요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그거 얼마 전에 저도 그런 문제를 확인을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최근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그런 것 같거든요. 저는 왜냐면 괜찮아서, 저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거는 그냥 저는 이제 일단은 뭐 1.8 쓰실 거면 그냥 2% 쓰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1.8을 계산을 하신 후에 그 옆에다 가격을 쓰시면 1.8로 찍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요즘에 좀 발생하는 문제라서 저도 그 해답은 알 수가 없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1.8 익절하려면 0.9를 입력하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레버리지 2의 경우 0.9를 입력하시는 게 맞으나, 이거는 거래소의 설정마다 달라요. 지금 여기 빙엑스 같은 경우는, 그냥 곱한 퍼센트, 그러니까 1.8을 그냥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ROI를 쓸 건지, ROI를 쓸 건지, 혹은 오프셋 쓸 건지, 혹은 PNL을 쓸 건지, 이런 선택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소에 따라서 해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ROI로 하면은 1.8을 쓰시면 되고, 오프셋을 하시는 경우는 0.9를 쓰시면 됩니다. 바꾸시고 싶으시면 제가 뭘 하라고 했죠? 글씨를 누르시면 바꾸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음. OKX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change라고 되어 있는 게 1.8 하고 싶으면 0.9를 쓰는 게 이 change예요. change. 그리고 OKX는 제가 여기 눌렀을 때 뭐가 나오는지 용어를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몇 가지 그 선택지가 있을 거예요. 눌러 보셔가지고 선택지를 보시고 TNL은 이제 그래서 총 달러 이익하는 익절하는 달러가 몇 달러냐를 쓰는 거고 체인지는 레버리지 안 쓴 퍼센트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마 ROI가 있었던 것 같은데 ROI가 있는 경우는 레버리지 곱한 1.8을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거래소를 직접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거래소는 마무리할 텐데요. 주문 수정 방법입니다. 이거는 수정 방법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아까 포지션이 잡힌 거는 진입이 된 거는 포지션을 잡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진입이 안 된 거는 이제 오픈 오더로 간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오픈 오더가 미체결이에요. 미체결 주문은 주문을 진입할 때, 그러니까 오픈할 때의 미체결 건일 수도 있고, 혹은 오픈되어 있는 주문을 클로즈한 주문을
클로즈한 주문, 그러니까 매도하는 주문도 아직 체결이 안 됐다라고 하면 이 오픈 오더에 남아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PS를 눌러서 내가 익절을 설정해 놓거나 손절을 설정해 놓는 그 주문도 오픈 오더 체결이 되지 않았다면 오픈 오더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 오더 누르면은 여기에 내가 어떤 주문을 들어가 놨는지가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을 오픈롱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오픈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픈롱이다라는 거는 진입하는 주문이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도 오픈롱이라고 되어 있죠. 오픈롱. 근데 클로즈롱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롱 주문을 매도하는, 받는 주문을 해놓은 게 클로즈롱 주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픈롱이라는 주문을 이 미체결에서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주문 수정을 해놨지만 수정은 웬만하면 그냥 쓰지 마시고 내가 주문을 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수정 말고요. 그냥 취소하고 다시 잡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취소 어떻게 하냐? 여기 익숙한 영어죠. 우리한테 익숙한 영어. 약속을 캔슬하다. 예약을 캔슬하다. 이렇게 하죠. 뭐 그 캔슬이 여기에 있어요. 캔슬 보이시죠? 요거 누르시면 취소하는 겁니다. 캔슬.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이 OKX 화면인데요. OKX에도 캔슬이라고 여기 보이시죠? 캔슬. 요거 누르시면 이 주문을 취소할 수가 있고 그 위에 보시면 캔슬 올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 BX에도 캔슬 올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뭐냐면 미체결 주문이 뭐 10개가 있다. 그러면 그 주문을 모두 취소한다라고 하는 게 캔슬 올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그냥 캔슬 버튼 하나씩 눌러서 주문 취소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캔슬하고 다시 주문을 잡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주문 수정 방법까지 저희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로 가볼게요. 시간이 저희가 촉박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저는 기본적으로 시바지노고 매매법을 요거 말씀 아까 이 뭐냐 채팅 주신 것 중에서 줌 동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아마 녹화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소유하는 거는 아니고 이게 본사 에서 녹화를 해서 아마 올려주실 거라 어, 링크가 올라올 겁니다. 근데 저도 그걸 확실하게 모르겠어서 아마 네 다시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음. 그다음에 그 네네 계속 진행할게요. 2% 적은 다음에 단가 숫자를 클릭해서 수정하면 1.8% 등등 수정이 됩니다. 네네. 요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퍼센트를 그냥 쓰는 란에는 지금 소재점이 안 찍히는 오류가 좀 발생하고 있어요. 원래는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냥 그 앞에다가 2%를 적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그 앞에다가 매도하고 싶은 숫자를 적으시면 그게 퍼센트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음, 혹시 체이스는 뭔가요? 체이스는 뭐냐면 체이스는 쫓아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격하다, 추격이라는 건데 내가 롱을 걸었어. 내가 롱을 여기서 걸었는데 가격이 조금 올라갈 때 있죠. 내가 거기서 분명히 뭐 지금 1,000원이라서 1,000원에다 걸었는데 1,001원이 돼, 1,002원이 돼 이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가격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취소하고 다시 걸고 취소하고 다시 걸고 이게 아니라 그냥 체이스 누르면은 그 마켓가 지금 현재 가격으로 지정가가 수정이 되는 거예요. 주문이. 그래서 1,001원이 되고 1,002원이 되고 그래서 쭉쭉쭉 계속 따라가게 되는 주문이 체이스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나의 진입하는 가격이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수량은 고정이거든요. 1,000원에 한 개를 내가 주문을 넣어놨다라고 하면 체이스를 했을 때 1,001원에 한 개이기 때문에 내 진입하는 달러가 1,001원이 되겠죠. 1,001달러가 되겠죠. 그리고 1,002달러에 뭐 체이스해서 주문이 잡혔다. 그러면은 1,002가 내가 투입하는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체이스를 눌렀을 때 내가 만약에 1,000밖에 없어. 근데 1,002달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2달러 여유가 없다 그러면 체이스가 안 돼요. 네, 그런 주문이 체이스 주문입니다.
시바지노고 주문 가격을 어찌 걸어야 하는지 팁을 너무나 간절히 알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대시보드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은 안 할 거예요. 오늘은 안 하고요. 이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홍보 아닌 홍보가 맞아요. 홍보입니다. 제가 EXBTS 저희 팀 채널을 음 이제 팀 채널에서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EXBTS에서 라이브를 누르시면 미라클 모닝 수익이라고 여기 보이시죠? 평일 아침 7시 반, 평일 아침 월화수목금 7시 반에 이 실전 방송을 30분 정도 하고 있는데 그 방송에서 매일 고야 대시보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막을 보게 해달라고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몰라가지고. 네. 일단 허용은 해드렸는데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자 고야 대시보드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넘어갈게요. 도미넌스 등 보는 거는 좀 넘어가고요. 이제 실전 차트로 들어갔을 때 이제 저는 항상 이제 대시보드를 체크를 하긴 합니다. 체크한 후에 현재 추세를 조금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추세 확인합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올라가고 있나? 내려가고 있나? 자, 지금 비트코인 볼게요. 보면은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LL 시그널, 스마트 차트에서 LL 시그널 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고야 라인, 스마트 라인. 스마트 라인이 밑에 있고 고야 라인이 위에 있는 이 배열이죠. 이거를 골든 크로스, 정배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상승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LL이면 상승이죠. 그런 것처럼 정배열이면 상승이에요. 골든 크로스면 상승입니다. 그리고 LL이고 골든 크로스고 고야 라인 위에 있으면 상승이에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 차트에 L2의 시그널이 떠 있네요. 그러면 상승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조건이 어, 대략 세 가지의 조건을 말씀드렸어요. 스마트 시그널, 롱의 시그널, 그 다음에 프리미엄 시그널, 롱의 시그널이 나와 있는 상태. 그리고 스마트 라인과 고야 라인 두 라인의 배열이 이렇게 정배열로 크로스가 되어 있는 상태. 이 세 가지 조건이 일치할 때에 롱을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어디서 들어가냐라고 했을 때 이 분홍색 라인에서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진입해요? 고야 라인. 여기 가격이 써져 있죠. 73664라고 써져 있죠. 그러면 우리 자, 비트코인 볼게요. 비트코인. 요거 이제 진입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코인 첫 번째 코인 이름 1번. 코인 이름 선택한다. 코인 이름 지금 비트코인은 선택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트인지 확인한다. 그리고 레버리지 2인지 확인한다. 그 다음에 리밋으로 확인한다. 그리고 지금 프라이스는 뭐예요? 고야 라인의 가격을 적으시면 되죠. 고야 라인 가격 73664. 73664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이게 이제 개수예요. 바를 당기면 된다 말씀을 드렸고 바를 당기거나 아니면은 여기다가 달러 가격 뭐 10,000달러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여기 비트코인이라고 지금 여기 개수에 이게 개수거든요. 개수에 BTC라고 되어 있는지 USDT라고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BTC라고 되어 있는 거에는 개수, 예를 들면 0.00 몇 개 이런 식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말고 그냥 USDT를 눌러서 10,000달러를 투입하겠다라고 1만 이렇게 쓰시면 10,000달러를 투입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로 설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롱이면 롱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요게 기본 시바지노고의 방법인데요. 여기서 좀 말씀드릴 게 사실 기본 시바지노고 방법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차트 기준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L2 프리미엄 차트의 시그널만 보고 고에라인에서 롱 프리미엄 차트에서 보고 고야라인에서 숏 하는 게 프리미엄 차트인데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방식은 스마트가 섞여 있죠. LN 시그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배열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 제한이 조금 더 잡혀 있는 방법으로 지금 시바지노고를 설명을 드렸어요. 원래 원조 시바지노고는 프리미엄 차트만 보는 거다라는 거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저는 사실 스마트 차트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이 스마트 라인 그리고 스마트 시그널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차이점인데 이 세 가지만 조합을 해도 진짜 정확한 타점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팅을 한번 볼게요. BTS 어디로 들어가는지요? 구독자 되고 싶다. 김희영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EX BTS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뭐 EX 양선조 이렇게 치셔도 나옵니다. 댓글, 자, 지금 채팅 주신 거, 고야라인 말씀하셨는데, 분홍색 라인이 가리키는 가격을 입력하나요? 그리고 고야라인과 캔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무관한가요? 네, 무관합니다. 고야라인의 가격을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데모 트레이딩인데요. 여기서 말씀드렸던 게 이 가격을 썼죠. 73,664. 73,664가 여기 가격, 지금 여기 가격이죠. 고야라인 가격. 그래서 고야라인의 가격을 쓴 거거든요. 고야라인, 고야 라인이라는 거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자, 일단 고야 라인이 왜 고야 라인이냐? 저희 EX에서 이제 차트를 만들 때에, 처음에 차트를 만들 때, 어, 진입할 타점을 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가장, 이렇게 차트 캔들이 1시간 봉에서 움직일 때 가장 많이 부딪히는 곳을 찾은 거예요. 그랬을 땐 거기가 고야 라인이더라라고 해서 이제 그 이동 평균선을 찾아서 그거를 고야 라인이라고 저희 회사의 시그니처 라인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 고야 라인의 원리는 뭐냐면 지지와 저항선의 역할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롱인 경우는 우리가 고야 라인에서 위로 사고 고야 라인에서 롱, 고야 라인에서 롱 이렇게 하잖아요. 고야 라인에서 멀리 떨어지는 건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사실 몰라요. 그런데 떨어졌다가도 다시 와서 붙는 게 고야 라인인 거예요. 그리고 지지선, 좀 강력한 지지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상승 추세인 경우에는 거기는 뚫리지 않을 거야 라는 지지를 해주는 라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지와 저항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고야 라인이 하락일 경우에는 지금 여기 하락이죠. 하락일 경우에는 고야 라인보다 위로 올라가지 않고 고야 라인에 저항을 받을 거야.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위에 천장 역할을 해줄 거야. 라고 어, 이제 찾아낸 거죠. 그렇게 역할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 라인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진입을 하시는 건데 고야 라인에서 가격이 밑에 있는 경우는 숏으로 다 진입을 해요. 그래서 왜냐? 고야 라인이 저항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자, 고야 라인 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 고야 라인에서 롱을 진입을 해요. 왜냐면 고야 라인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바닥의 역할, 지지선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고야 라인에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야라인과 캔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상관없죠. 왜냐면 멀리 떨어져 있다가도 고야라인까지 다시 올 거라는 거를 저희가 믿고 고야라인에서 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배열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정배열은 이제 차트를 볼 때 정배열, 역배열이라는 말을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뭐 지지저항, 정배열, 뭐 추세,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배열이다라고 하는 거는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자, 3MA라는 거, 여기 많이 쓰시죠? 3MA. 3MA, 요거 있죠? 3MA를 켜시면 뭐가 나오냐면, 흰색, 노란색, 빨간색 선이 나옵니다. 흰색 선, 노란색 선, 빨간색 선, 이거는 뭐냐면, 이동 평균선 중에 하나예요. 이동 평균선인데, 평균 가격을 내 가지고 선을 만들어 놓은 게 이동 평균선이에요. 근데 그게 여기 보시면 숫자가 써져 있어요. 흰색에는 7MA, 무빙 에버리지라서 무빙 에버리지, 이동 평균. 그래서 이평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7MA라는 거는 이게 지금 1시간짜리 봉이잖아요. 7시간의 평균이다. 1시간짜리니까. 7시간의 평균이다. 라는 게 7 이동 평균이고, 그 다음에 20MA는 그러면 몇 시간짜리죠? 20시간이겠죠. 최근 20시간의 평균을 낸 게
20MA입니다.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60MA는 60개의 평균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시간짜리이기 때문에 60시간의 평균이 되는 게 빨간색 라인이죠. 그래서 제일 빨리 움직이는 건 뭘까요? 제일 굴곡이 많고 빨리 움직이는 건 숫자가 적은 게 제일 빨리 움직여요. 그리고 숫자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평균을 내야 되는 캔들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완만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62평은 보시면 이렇게 좀 완만하게 움직이는 빨간색 라인을 보실 수가 있고요. 흰색 라인, 7 이동평균선은 엄청 굴곡이 많죠. 막 왔다 갔다. 막 움직여. 엄청 막 빨리빨리 움직여. 그게 이제 7 이동평균선이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적은 게 위에 있는 거. 7이 위에 있고, 가운데 20이 있고, 제일 밑에 60이 있죠. 이거를 우리가 정배열, 배열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배열인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지금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정배열,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는 게 위로 올라가면서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이 완만한 선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정배열, 상승의 추세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반대로 7MA, 이 제일 빠른 게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추세가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 이 흰색 선이 막 밑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노란 선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완만한 60선이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이 나와서 배열이 60, 27 순으로 거꾸로가 돼요. 그걸 우리가 거꾸로 된다라고 해서 역배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 했을 때 정배열, 역배열인 거고요. 영어로 하면은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크로스 되는 거, 교차되는 거. 그게 골든, 좋은 거냐, 데드, 죽는, 나쁜 거냐. 그래서 정배열, 역배열이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3MA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스마트와 고야 라인에서는 7, 2평처럼 조금 더 가벼운 게, 두 개 중에 가벼운 게 고야 라인이 더 가벼워요. 그리고 스마트 라인은 조금 더 무겁게 좀 따라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고야 라인이 위에 있고 스마트 라인이 밑에 있는 거, 이 무거운 스마트 라인이 밑에서 받쳐주고 있는 거는 정배열인 거고요. 스마트 라인이 무거워.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누르고 있어. 그리고 조금 더 가벼운 고야 라인이 이 노란색 스마트 라인보다 밑에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역배열, 데드 크로스, 하락의 추세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말로 설명을 드리니까 좀 복잡한데, 그냥 이 배열이 이렇게 바뀌는 거, 이게 정배열이, 지금이 정배열이에요. 그 여기가 역배열이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배우기를 캔들이 고야라인 접근 시 진입하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 이거 캔들이 고야라인에 접근할 때 진입을 해라. 그러니까 고야라인에서 진입을 하라라는 거는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야라인에 진입할 때까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고야라인에다 예약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 시까지 우리가 어떻게 쳐다봐요?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이거는 거래 못 해요. 우리는 그렇게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알람 보고 그리고 좀 이제 더 쉽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고해라인 보이면 고해라인 가격에 매수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해 위에서 SS 뜨면 무시하면 되나요? 저는 무시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무시라는 게 조금 애매한 단어인데 완전히 무시하면 또 안 돼요. 고야 위에서 SS가 떴다. 근데 고야 라인 위에서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무시를 해도 됩니다. 근데 SS가 유지되다가 고야 라인이 뚫었다. 그러면은 추세가 좀 바뀌나 보다로 보시면 되고 SS가 떴다라고 해서 무조건 숏으로 간다는 아니고 고야 라인을 지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어쨌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고야 위에서 SS 뜨면은 적당히 무시하긴 하지만 그거는 지지 뚫렸을 때는 하락으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지 될까 안 될까를 좀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시한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고야에서 롱으로 예약했는데 고야 라인이 무너져서 숏으로 갈 수 있지 않나요? 그럼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시그널 바뀌겠죠? 고야 라인은 몇 MA인가요? MA는 무빙 에버리지잖아요. 그냥 이동 평균선이잖아요. 고야 라인은 이 이거를
사실은 이게 이제 말씀을 그냥 드릴게요. EMA입니다. EMA. 숫자 EMA가 아니라 EMA, Exponential Moving Average라고 해가지고 여기 지표를 누르시면 저기 보여드릴게요. 지표를 누르시면 EMA를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EMA 여기 Moving Average Exponential 보이시죠? 한국말로 지수 이동 평균. 그러니까 일반 이동 평균선이 아니라 지수 이동 평균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뭔가 수학이 가미된 그런 이평선 EMA 24선입니다. 24. 24선입니다. 그 다음에 캔들 간격을 줄였다 늘렸다 하시는 기능은 어떻게 하나요? 아, 요거요. 요거 말씀하시나요? 양쪽으로 하는 거는 마우스에 스크롤 있죠? 요거를 이렇게 하시면은 됩니다. 아니면은 여기 위아래로 하고 싶으시면 이거 있죠? 여기에다 마우스를 대고 누른 다음에 위아래로 당겼다 내렸다 당겼다 내렸다 하거나 여기 시간을 이렇게 당겼다가 이렇게 늘렸다가 이렇게 해도 움직여집니다. 그냥 이렇게 마우스로 하시는 게 편해요. 그 다음에 고야 라인이 시간이 지나면 위치가 바뀌니까 시간마다 확인하면서 계속 바꿔줘야 하나요? 아니면 캔들이랑 가까울 때 추세랑 고야 기울기를 보면서 리밋가로 걸어두면 될까요? 뭐 두 개 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시간마다 확인하는 거는 너무 조금 번거롭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냥 잡아야 될 때 캔들이랑 좀 가까워지는 것 같을 때 예약을 좀 걸어놔요. 저는 차트는 그냥 웬만하면 한 서너 시간에 한 번은 차트를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차트를 엄청 분석을 해서 보는 건 아니고 그냥 어떻게 모양이 변했나 정도는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쯤 되면은 이제 보여요. 그게. 아, 요쯤 되면은 이제 횡보하네? 그러면은 지금쯤 걸어도 되겠다. 근데 예를 들어 여기까지 갔어. 여기 지금 이 시간에 있다라고 칠게요. 이렇게 쭉 상승하는 7시에 제가 만약에 차트를 봤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 지금은 좀 기다렸다가 뭐 하거나 아니면은 뭐 걸어놓고 안 걸리면은 취소하고 나중에 다시 잡고 해도 되니까 뭐 두 개 다 그러니까 사용합니다. 아, 오늘 내용 너무 좋네요. 녹화 좀 받고 싶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시바지노고 연습 중인데 연습할 만한 코인을 찾으려면 멀티 차트로 다 켜두고 근거가 겹치는 코인을 하나하나 찾는 건가요? 아니면 더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추천하시는 시간대도 궁금합니다. 제가 7시에 그 라이브 7시 반에 해보니까 그때가 좀 움직임이 괜찮아요. 그리고 추천하는 시간대는 사실 뭐 명확하게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 차트라는 게 진짜 지 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추천하는 시간대는 딱히 없고 그냥 어 저는 약간 차트를 계속 보기는 해요. 그러니까 노트북을 켜놓고 계속 본다는 건 아니고 어차피 핸드폰에 거래소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화장실 갈 때 한 번. 여러분 카톡 되게 자주 보시죠? 카톡 뭐 왔나 안 왔나 뭐 핸드폰에 알람 오면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약간 뭐 그냥 가볍게 막 수익을 내려고 이렇게 보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어떻게 됐나 이렇게 보는 거죠. 하다 보면 그렇게 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음 조금 더 이 머릿속에 약간 아 지금 오르고 있다 내리고 있다라는 그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해야 되나? 완전히 들어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적당히 분위기는 좀 알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항상. 왜냐면 그리고 아침 라이브도 좀 하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라이브를 제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라이브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아침 1시간, 혹은 30분 정도는 차트를 그냥 추세를 좀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좀 진행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라디오 듣듯이 그래서 아, 오늘의 장이 어떻구나라는 거를 좀 하루의 시작에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멀티 차트로 다 켜두고 근거가 겹치는 코인을 하나하나 찾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코인을 찾기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코인들의 타점이 나올 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 370개 코인을 다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주로 하는 코인들만 해요. 근데 거기에 타점이 나오면 하는 거죠. 그래서 저 멀티 차트 많이 활용하는데요. 여기 고야 라인 차트라고 해서 이 EX 안에도 멀티 차트 기능이 있죠. 이게 시총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비트, 이더, BNB 이런 식으로 시총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한
이게 3개 치기니까 10주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 바이낸스에 멀티 차트 설정할 수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그게 20개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고야 라인 차트를 보고 여기에 있는 순서 20개까지를 바이낸스에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좀 이제 제가 뭐 카톡 켜듯이 본다라고 하는 게 그냥 그 바이낸스 멀티 차트 켜서 지금 어떻게 됐나? 한 번씩 보고 뭐 지금 전체 올라가고 있네? 내려가고 있네? 이런 거 확인하고 지금 그 20개 안에서만 다 해결을 하는 것 같고 그 20개 안에서도 좀 상위 10개 안에서 타점을 찾아서 거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개 찾고 싶으시면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제가 또 옛날에 썼던 방법인데 여기 고야 리스트를 누르시면 필터 기능이 있어요. 필터 기능. 여기 필터 누르시면 체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뭘 체크를 하냐면 시세 위치 일단. 근데 이거는 주의하실 점이 지금 현재 추세를 보고 롱인지 숏인지를 미리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롱을 잡을 건지 숏을 잡을 건지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누르셔야 됩니다. 롱인지 숏인지밖에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웬만하면 비트코인 추세에 비트이더 XRP 추세를 확인을 하고 그 추세에 맞춰서 요거를 고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비트이더 XRP가 다 롱이잖아요. 그럼 저는 롱을 고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시세 위치. 이거는 뭐냐면, 가격이 고야라인 위에 있냐, 아래 있냐. 이 고야라인 위에 있는 거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리미엄에서 L123냐, S123냐. 당연히 L123여야겠죠. 그 다음에 스마트에 LL 시그널이냐, SS냐. LL 시그널. 그 다음에, 여기 골든 데드가 있습니다. 스마트 LS 요건 안 쓰고요. 골든 데드. 아까 정배열, 역배열 말씀드린 거. 정배열이어야겠죠? 정배열. 이렇게 4가지를 선택하시면 제가 지금 롱을 찾는 거거든요. 이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제가 지금 여기가 소팅이 다 된 거예요. 찾아져 있는 상태인 건데 여기 마우스를 올리시면 차트를 하나하나 켜지 않아도 마우스를 올리시면 고야 라인보다 얼마나 간격이 떨어져 있는지 대략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고야 라인 근처에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실전을 잠깐 해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여기서 찾아보면 지금 근데 타점이 실전이라고 할 게 뭐가 없는 게 고야랑 근처 자 요거 이게 뭐죠? XRP네요. 자 XRP네요. XRP 고야라인 스마트라인 정배열이고요. LL 시그널이죠. 고야라인 기울기 괜찮죠? 기울기가 좀 나와줘야 좋습니다. 고야라인까지 내려오면 롱 들어가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어디서든 그냥 여기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진입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1 그리고 프리미엄 차트에서도 L2 시그널이 있다. 자, 그러면 이거 했을 때 난 뭐 하냐? 자, 이제 여기서 데모 트레이딩인데 이거는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여기서 자, 1번 코인 찾기 XRP 선택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아이솔레이트인지 확인하고 레버리지 2 확인하고 리밋가로 프라이스는 뭐예요? 고야 라인 고야 1.35983 1.3598 자, 쓰고 그 다음에 사이즈 저는 10,000달러 넣어볼게요. 요거 제 돈 아닙니다. 10,000달러.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여기 진입? 됐죠?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면 잡지 마세요. 여기서 억지로 잡으려고 하다가 손실 보시는 것보다 안 잡히는 게 낫습니다. 진짜로. 응.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실전이었어요. 그 다음에, 같은 라인이 아니어도 BTS 구독해서 라이브 들어도 될런죠? 그럼요. 이해했습니다. 엄청나게 도움이 되느냐 감사한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리미엄 차트의 고야라인 차트를 클릭해서 찾으면 되지 않나요? 네, 고야라인 클릭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일리 있네요. 어, 뭐가 일리 있죠? 제가 타이밍을 놓쳐서 가가지고. 어쨌든, 요렇게, 자, 어, 진행을 해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연습 많이 하시면서 횟수를 많이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는 뭐 거래소에도 익숙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뭔가 차트도 볼 줄 하나도 모르고 그다음에 이 차트, EX 차트를 배워가는 입장에서는 열심히 고야라인 이거 300개 다 찾으세요. 다 찾으셔서 거기서 고야라인 맞는 거 찾아서 들어가고 아니면 고야라인에 다 걸어보고 이런 과정들이 다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횟수를 굳이 많이 안 하셔도 돼요. 횟수 안 하시고 내 시드가 좀 있는 상태에서 시드가
있으시려면 뭐 마케팅을 하시면 당연히 좋겠죠. 제가 해보니까 마케팅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약간 옆으로 살려고 하는데 마케팅 진짜 이거를 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하시면 나한테도 도움 되고 그 사람한테도 기회를 주는 거라서 마케팅 이거는 누군가한테 아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요즘 그래요. 너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 근데 너한테 진짜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어. 왜냐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제가 2년이 넘으면서 이 안에서 너무 많은 변화를 겪었고, 돈이 아니에요.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겪는 과정, AI로 전환이 되는 지금 이렇게 직업이 없어지는 시대에 이렇게, 앞으로가 창창한 일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다른 얘기를 했는데요. 뭐 열심히 이렇게 연습하시는, 지금, 자, 여기 아발란체, 여기 이런 거죠, 이런 거. 여기 딱, 이거 걸었으면 이거 수익 나는 거잖아요. 이런 거. 그다음에 헤데라, 이런 거죠, 이런 거. 헤데라도 뭐 차트를 한번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타점 찾아서 하시는 거 좋은데, 나중에는 좀 시드 있으시면 어차피 횟수도 줄 수밖에 없고요. 횟수가 늘면 늘수록 수학적으로 확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확률이 떨어지면 수익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나중에 이제 차트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많이 어, 횟수를 줄이면서 정확한 타점을 찾는 연습을 좀 하셔라. 지금 나오는 차트 뭐냐면 이 프리미엄 차트라는 글씨 있죠. 프리미엄 차트 글씨 옆에 고야 라인 차트라는 글씨 있거든요. 버튼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멀티 차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그널은 프리미엄 차트의 시그널이 떠 있고 라인은 스마트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와 프리미엄의 장점을 둘 다 볼 수가 있는 차트이고 스마트 라인을 끄거나 고야 라인 끄거나 둘 다 끄거나 뭐 껐다 켰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여기까지 강의가 너무너무 이해하기 쉽게 강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세 가지 진입 조건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스마트가 있다는 가정하에 프리미엄 시그널, 그 다음에 스마트 시그널, 그리고 스마트 라인과 고해 라인의 정배열, 역배열 여부. 요거 세 가지. 이 세 가지의 방향이 맞으면 좋겠죠. 저는 세 가지보다 사실은 네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프리미엄 차트 시그널이 롱이어야 되고 스마트의 시그널이 롱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해 라인 위에 있어야 되고 스마트 라인 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라인과 캔들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치가 그렇게 나오면 고야라인 위고 스마트 라인 위면은 웬만하면 이제 정배열인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세 가지로 좀 압축을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녹화본은 네, 제가 좀 요거는 따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333방에 올려드리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추가 질문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쵸?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그 라이브 방송에서 항상 많이 그 마무리할 때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도 고해 차트와 함께 성공적인 트레이딩 되시기를 바랍니다. 꼼꼼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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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종료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